네, 이번 시간은 이제 미수가에서 나타나는 뇌실 또는 두 개의 뇌출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자, 그리고 뇌실 주위에 생기는 백질연화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진단까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레이드라든지, 그쵸,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나눠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거고, 그쵸, 왜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쵸, 근원적인 것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수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미수가에서 나타나고요. 보통 체중이랑은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미수가인데 굉장히 그쪽 그램수가 떨어져 있는 아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1500 미만의 미수가 이거나 아니면 그쪽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출생 직후에 생긴다고 하기보다는요. 보통 3일 이내 정도에서 보통 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3일 이내 정도에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면 3일부터 7일 사이에 스크리닝을 해주면 되겠다 해서 보통 두부 초음파는 요 안에 해주는 것으로 권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과 미수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럼 내실내 두분에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하느냐? 이건 제가 나중에 증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양쪽에 뇌실이 이게 지금 초음파를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 초음파 소견입니다. 두부 초음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뇌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꺼멓게 그쵸 이렇게 비어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꺼멓게 그냥 이렇게 그쵸 보여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뭐가 차 있죠. 하얀 게 이게 지금 그쵸 뇌실 안에 피가 고여 있는 뇌실 내 출혈 소견이 의심되는 그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자 보통 뇌실 주변 그쵸 이게 레터럴 벤트리크라고 해서 가측 뇌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주변에 저미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미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그쵸 혈관이 풍성한 구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쵸, 엉성한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미수가일 때는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쵸 이 엉성한 혈관이 취약하겠죠 뭔가에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쵸 럽처가 일어나거나 어디 손실이 나서 터지게 되면요 이렇게 주변 내실 쪽으로 그쵸 뇌실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저미널 매트릭스를 설명을 드렸지만 뭐 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미널 매트릭스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쵸.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보통 증상은요, 소량의 출혈이면, 그쵸. 별 증상이 없는데, 다량의 출혈했을 때 아기가, 그쵸. 이렇게 울음도 소리가 달라요. 굉장히 비명을 지르듯이 고음성, 비명성 울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쵸. 아무래도 대천문이 용기를 하게 됩니다. 개척이, 그쵸. 용을 쓰게 되고, 출혈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무호흡과 창백, 빈혈 소견, 출혈 때문에 이제 빈혈 소견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두부내, 그쵸? 구조적으로 어떤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경련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래도 그쵸? 대사성 산증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요. 산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증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쵸? 미수가로 태어났죠. 그리고 특히나 체중이 1500도 안 되죠, 지금. 보시면, 그쵸. 그래서 미수가가 호흡곤란으로 서펙턴트도 투여를 받고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무호흡과 서맥, 창백한 모습, 그쵸. 빈혈이 의심이 되면서 무호흡에, 그쵸. 더군다나 대천문도 팽창되는. 그래서 우리가 증상도 만약에 출혈이 의심된다면 뭔가 이제 그쵸. 경미한 출혈은 아닐 것이다. 그쵸. 또한 이제 미수가인데다가 체중이 1500 미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쵸 뇌실 내 출혈이라든지 두부 내 출혈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초음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혈액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그쵸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뇌실 내에 출혈이 되어 있는 그쵸 그런 소견이 관찰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레이드라든지 그쵸 그런 처치에 대한 거는 좀 이제 나중에로 밀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주에 체중이 굉장히 그쵸? 떨어져 있죠. 500g 그쵸? 자, 우리가 그 보통 그 파크랜드 병원에 의해서는 24주 이상 그쵸? 또는 750g 정도를 바이어빌리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500g이면 굉장히 그쵸? 많이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얘는 두부 초음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자체로도. 자, 그리고 그쵸? 출생 직후부터 자바로흡도 없고 심박수가 100회 미만이고 그쵸? 많이 위험하죠. 자, 우리가 보통 성인은 60에서 100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태어났을 때 그쵸? 이렇게 100회 미만이면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폐소생술까지 했고 기도삭관에 그쵸? 이렇게 이제 뭐 서펙턴트 등 인공환기 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시간 후에 괜찮은가 싶었더니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양팔을 쭉 뻗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CS 스코어에서도요. 이렇게 뻗는 양상 굉장히 안 좋은 점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뉴럴로직 사인까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쵸? 뭔가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또한 이렇게 그쵸? 혈색소도 떨어져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 초음파를 시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런 뉴럴로직 사인 굉장히 심장이 그쵸? 덜컥하죠, 이런 거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측내실 백질 연화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그쵸? 초음파 사진 잠시 보게 되면 자, 내실이 있습니다. 그쵸? 가층 내실 이렇게 있는데 주변으로 보시면 그쵸? 이렇게 주변이 백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백질의 화이트 매터 그리고 또 다른 그쵸? 회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그라이 매터라고 하죠. 그레이 매터. 자, 이랬을 때 여기 백질에는요 중요한 게 하지로 가는 그쵸? 신경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왜 생기냐면요. 이렇게 그쵸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만사가에서도 생기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만 미수가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주변에 혈액 공급이 잘 그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가 않은 거고요. 보시면 이쪽 백질 쪽으로 그쵸 혈액이 잘 안 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따라서 이 조직에 주변에 관류가 안 되다 보면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주변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로 가는 운동신경에 괴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양하지 있죠. 이쪽에 보통 그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뇌성마비의 형태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있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되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그쵸 페리벤트리큘랄 류코말라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